사실 부친이 친일파였다고 해서 정치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그 부친의 경력을 윤색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거꾸로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니까. 부친이 친일파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국면에서 애국자였다라고 기사가 막 나기 시작해요. 중앙일보 인터뷰를 한 건데 여기 보면 쭉 내용이 뭐냐면 친일파가 아니고 애국자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부친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공작이다. 이런 기사들도 막 납니다. 기사들도. 그 공작의 한결에도 포함이 돼 있죠. 한겨레 같은 이런 좌파 세력이 김무성 대표가 그러니까 애국 보수가 네. 집권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 친일의 행적을 조작하고 있다고 이런 주장, 기사 이런 게 최근 1년 사이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의 결정판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강을 건너는 산. 여기 보면은 조선인 제거 명란 중에 총살 대상 1호였다고. 그러니까 일제가 총살을 시키려고 했으면 친일파가 일리가 없지 않느냐.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애국자네요. 그렇죠. 저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최근 1년 사이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 주장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민정문제연구소에 박한용 교육실장님을 모시고 그 밝혀진 내용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민정문제연구소에서 그 정리한 내용 중에 일부를 받아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데 연도별로 쭉 정리를 했더라고요. 우선 37년부터 한 4, 5년 정도를 검토를 하셨던데 경상북도 도회의원이 됐다고 나오던데 도회의원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일제는 1930년대 이후에 이른바 지방의회를 둡니다. 지방의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도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 도회의 의원인데 이것이 제한 선거제예요. 오늘 보통 선거가 아니고 재산이 일정한 하기 이상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지역 유지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45명 가운데서 이제 15명의 관선이고 나머지를 민선으로 뽑습니다. 30명. 네, 바로 이때에서 이 김용주 씨의 경우에는 도회 의원으로서 민선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민선 출마했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훗날 그가 왜 학교를 설립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빈민구제 같은 것들. 그래서 이 판결을 참결했는데 아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역 친일파들의 집결지다. 지역 유지이고. 아, 그래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일제 식민 통치의 지방 통치 기구의 핵심 날개의 하나인 경상북도 도회 의원을 8년 3개월 동안 역임한 인물이죠. 물론 출마했으니까 자발적이죠. 예, 그러면은 요 도회 의원 중에 애국자나 또는 독립군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친일파로 다 왔죠. 그 애국자로 갈 사람은 다 망명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도회 의원에 출마해서 재선도 되고 해방 때까지 의원을 계속했다. 예, 이게 첫 번째 짚으신 부분이고 두 번째 40년도에 나온 내용 중에 뭐냐면 그 도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최명진관 내에는 내선관계 역사적 연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진행하여 내선 일체의 정신적 심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는 항상 역사는 인과관계 아닙니까? 네. 이 말을 한데 그가 어떤 행동했느냐까지 조사를 해야 돼요. 예. 네, 일단 용어가 어려우니까 내선일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죠. 그 이유는 뭐냐? 동조 동군 조상의 뿌리가 같다. 따라서 뭐냐? 천황폐하에 다 같은 적자들 아니냐. 그러니 천황 아빠가 전쟁을 일으켰으니 위대한 스니까 자식 때 너도 목숨 붙여서 죽어라. 이것이 내선일체, 동조 동군, 황국신민이에요. 바로 이 시기에는 전쟁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민지 노예로서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왜 천황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은 하나고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위해서 지역마다 있는 세뇌 기관을 만든 것이 내선 일체가 아니고 내선 일체의 내용이고 그것을 뭐냐면
이 나라는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다. 천황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천황제 국가를 임을 명확하게 깨달아라. 한국 시민들은. 이것이 바로 국채 명징이에요. 국채 정치할 때.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있어가 명징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걸 대구에 설립을 하는 거죠. 그 건물을 지어놓고 예. 그 건물에서 이런 정신 교육을 시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 국채 명징을 만들 때 도의 언으로서 그가 말한 발언은 이 국채 명징 간에 조선과 일본이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자료를 넣어서 완전하게 깊게 세뇌시켜를 정신적 심화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면 단위로 신사를 지어야 된다. 근데 일제강점기에는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신사를 재편해서 일면 일신사로 만들고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국가 종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사 참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서의 일면 일신사 제도를 할 때 김무성의 아버지가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천황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실제로 이 발언을 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하냐면 실제로 이 발언이 40년 2월 23일이지 않습니까? 예, 20년인데 바로 41년 9월 달이 되면 국채 경진관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예, 만들니까 돈을 내요. 1천 원. 본인이. 예, 1천 원을 냈어요. 1천 원이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지금 정도. 아주 짜게 잡으면 1천만 원. 또 약간 강 크게 잡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 간 잡으면. 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겨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대구에 또 신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2천 원, 2천만 원 냈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 심삼 소학교에 또 이제 동상을 하나 보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언행이 일치다. 아, 그 내용이 여기 실렸다는 거군요. 예, 여기서 여기 보면 이거 노랗게 색칠된 거 있죠. 요 부분에 예, 그 내용이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충량한 한국 시민으로 내선일체 이상을 향하고 있으므로 옛날과 같이 불온 사상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있지 않으므로 반도 교육의 일대 전환을 시킨 줄 생각한다. 역시 도의원으로서 도의회에서 발언한 얘기인데. 네, 자, 이것도 우리가 이게 사실 논술 고사하기 참 좋은 자료들이에요. 예. 자,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겪어보시면 알죠. 어떤 말을 할 때 반드시 정치적 배경이 있거나 이해관계나 이권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말이 어렵지만 공립학교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 시민으로서 충성스러운 아이들이 많이 다 만들어졌다. 이미. 예, 그리고 나서 내선일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옛날같이 불온 사상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없기 여기서 때문에 불온 사상이 뭡니까?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예, 간단하죠. 예. 반도 교육에 조선의 교육에서 일대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 사립학교를 증설시키자는 겁니다. 공립학교 못 오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사립에 증설시키자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에서 이 본인이 학교 설립 때 돈도 내고 또 학교도 하나 인수합니다. 본인이 사립학교 사업을 하려고 이런 발언을 한 거군요. 아니라고 말하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학교를 설립했어요. 인수하고. 어느 일치하네요. 인과관계가 성립은 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뭐죠? 그 위에 이 영흥학교를 인수하거나 또는 그 사립학교 설립에 대해서 돈을 시사해서 뭐냐면 감수포장이랑 그 장을 받아요. 요즘 치면 이제 기념장이죠. 그걸 받았는데 뭐죠? 그 학교를 왜 만들었냐? 이것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이 자료를 놓고서 김용주의 생각을 읽어봐라. 그거는 왜 학교를 만들려고 했냐? 반도 교육의 내선일체와 한국 시민의 사상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교육을 만들자고 했다. 정신교육을 더 강화시키려고. 예. 제가 사실은 이분이 이 인수한 학교에서 졸업했어요. 아, 그렇어요? 그리고 이명박이 나온 데서 대학을 마쳤고요. 교육에 실패했군요, 거기서는. 선생님 같은 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가 민족 교육을 했다고 일제 때 무조건 교육만 하면 민족 교육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제 때 학교를 세웠으면 다 민족 학교냐? 그게 아니다. 지금 학교 설립자가 제일 많은 데가 새누리당이에요. 민주교육 합니까? 민주교육 하려고 학교 세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학 비리잖아요. 문제가 터지는 게. 거기는 장사로 하죠. 장사. 예, 이때는 뭐 장사는 아니더라도 뭐지 이 발언과 연관돼서 학교가 어쨌든 그는 인수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석해 보시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 발언의 근거는 또 여기 나온 거고요. 근거를 항상 민족경수에서는 우리는 각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증거 없으면 말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기원 2600년 축전기념 식전 및 동축회 초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개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른바 당군
일본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개천절로 하듯이 일본에서도 건국기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건국기원이 1940년이 자기네들이 바로 2600년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장이. 예, 뭐 나름 주장이죠. 예, 신할금에서. 아, 거기서 초대받았다? 예, 여기에 1940년에 행사가 계속 프레이드식 열려요, 계속. 이게 해서 그 행사에서 여러 가지 노고를 취하고 그 초대를 받았어요. 아하. 그래서 식사에 참석하게 되니까 그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래서 이제 기념장을 일종의 기념장을 수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친일 인증 샷입니다. 자, 이게 친일 인증샷이고요. 41년에는 국민총력 경상북도 연맹 평의원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친일이면 사전을 저희들이 만들 때 두 가지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 하나는 직책에 따른 기구 친일 그러니까 통치기구 식민 통치기구나 친일 기구의 단체의 핵심 간부로서 행위가 다대한 자. 예. 그러니까 직책과 행위가 같이 봅니다. 저희들이. 직책만 맡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출석 안 하면 그렇죠. 정상 참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김종주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단체 간부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북도 의회가 있었잖아요. 또 네. 의원인데 8년 3개월이죠. 네. 민선이다. 이때는 두 가지가 걸리죠. 자발적이고 지속적이다. 이런 겁니다. 네. 자발적이고 지속적이다. 숫자를 우리말로 해석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말씀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 뭐 이런. 물론 그래서 이제 감정적 언사는 쓰지 않죠. 자발적이고 지속적이다. 그 다음에 자, 두 그다음에? 개의 관제 친일단체 간부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가 조선 임전보국단이에요. 임전은 임전 무태할 때 임전입니다. 네. 보국할 때 국자는 일본, 대일본 제국에 있죠. 네. 자발적으로 만들어요, 친일파들이. 이 임전보국단의 발기인, 제안자 겸, 그 다음에 사업부장입니다. 사업부장, 영업부장 비슷한 거죠. 영업부장보다 좀 셀 거예요. 예, 영업이사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민총력 조선연맹이에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이 국민총력은 한마디 전시총동원 기구예요. 아. 지금 일본이 중국일 전쟁, 태평양전 일으키니까 조선인들까지 몽땅 다 징집하는데. 예, 전쟁의 총알바지로 그다음 재산을 다 가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기 위한 총동원 기구가 국민총력 조선연맹 그 최말단 기구가 애국반이에요. 그 애국반이 지금까지 남은 게 반상회예요. 아. 근데 다만 일제 때 애국반은 15일이고 우리는 25일인 이유가 우리는 15일이 민방위의 날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국민총력 조선연맹은 요즘 치면 민방위 본부보다 더 강력한 아하. 예, 기구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거기에 뭐냐면 도의 의원이니까 당연직으로도 들어가지만 도의 의원이기도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지만 바로 경상북도에 바로 이제 평의원이 됩니다. 평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 국민총력조선연맹은 직역 체계예요. 다시 말해 직장이나 업무마다 다 만들어요. 그러면 이 김용주 씨의 경우에는 수산업자잖아요. 또 무역회사 사장이기도 하고 해서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총련조선연맹 경북평의원 겸 또 하나가 경북수산연맹, 그러니까 총력연맹의 경북수산조합연맹의 또 이사입니다. 네, 두 개를 김치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장 단위에서도 본인이 그러니까 수산업조합의 이사로서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총력연맹에 그 다음에 도회의원으로서도 경상북도 평의원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구는 일본이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물자 인력, 물자와 인력을 조달하는 예. 기구의 핵심 기구였다. 그렇죠. 총력연맹하면 그 당시 다 치를 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시던 분들은. 자, 이것은 매일신보 경성일보에 각각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국채 명진관 1,000원 헌납, 대구 신사에도 2,000원 헌납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예, 아까 은행 일치한 내용입니다. 네, 은행이 일치한 내용이 나왔고요. 네, 굉장히 길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이력서가 길다는 겁니다. 아, 이력서가 예, 김호준 선생보다도 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냥 총수입니다. 이력이 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전부 다 보면 뭐죠? 회사 사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10개 가까운 포항 지역, 지금 그 당시 영일군이죠. 포항은 읍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 10개 정도의 기업체를 뭐 또 들락거리긴 했지만 숫자가 예, 기본적으로 사업가였군요. 기본이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하고는 관계없고. 30년대 후반부터는
사실은 의원이 되면서 정치 영역으로 들어온 거네, 일정 그렇죠. 정도? 이 왜냐하면 식산은행 직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그 함양 출신이에요. 네. 근데 영일군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식산은행에. 네. 그러니까 부산. 은행 직원으로 출마한 거네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때 식산은행은 요즘의 은행으로 보시면 안 되고, 네. 지금의 산업은행의 전신입니다. 네. 좀 더 국책기구죠. 그러니까 기업체 대출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식산은행 간 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상고를 나와서.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항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영일군으로. 네. 예, 영일군 포항을 갔으니까 여기서 한 3 정도 일하다가 나와서 사업을 차린 거예요. 아하. 그 무슨 얘기냐? 상고 출신에다가 기업의 흐름을 제일 잘하는 게 식산은행 직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철도 운수회사부터 차려가지고 네, 무역업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적 성장에서 지역 유지로서 발전하고 처음에는 사업적으로 성장했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신민 본국하고 이렇게 붙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 일체화되는 내선 일체화되는 그 과정을 예실하게 보여주는 분이죠. 그때도 애국을 하셨는데, 네. 근데 기록으로는 그 이후에 애국행위가 많이 나와요. 제가 애국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헷갈려서 누구를 위한 애국 아니 그러니까 그 나라만 나중에 좀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잘못한 거죠. 딴 여자하고. 자, 민족연구소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외국에서는 연구소가 굉장히 강성 민족주의 단체로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하드 보일드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임전 보국단 발기. 예, 노란색 가네다. 네. 김전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읽어야 되잖아요. 창씨 개명한 이름인 거죠? 예, 가네다 요슈입니다. 임전 보국단. 아까 설명 잠깐 하셨는데. 예. 다시 설명해 주시면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독재 정권하고 겪어보면 알아요. 항상 독재 기구를 만들 때 미리 뭐냐면 민간 차원의 자발적 기구를 먼저 만듭니다. 우리 미국 소고기가 먹고 싶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먹여주는 제도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시 총동원을 해야 되는데 조선인을 총동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자발적 모양을 갖춰야 되겠다. 조선인이 먼저 원해서 해주는 걸로. 오죽하면 니들이 했겠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임전보복단을 만드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만드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임전보복대 전국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최대 기구인데 이걸 나중에 미리 만들면 그걸 어디다 흡수하니까 나중에는 국민총령연맹이 흡수합니다. 아하. 욕받다 이러면서. 특이한 것은 네. 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이건 김용주 씨가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상북도가 물이 좀 이상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냐면 이 보통은 다른 지역에는 임전보복단이 먼저 보복단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국민총조선연맹으로 흡수가 되는 것인데 여기는 그거보다 먼저 다른 친일단체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임전보복단보다 앞서서 하나 더 만들고 네. 그것이 확대 발전돼서 임전보복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지역보다도 친일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미리 한 번 더 만들었다. 앞당겨서. 이렇게 된 거죠. 친일 정도 더 심했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빨리 선행학습부터 했다 이런 얘기죠. 선행학습부터. 그러니까 임전보복단 만들기 굉장히 수월했던 거예요. 경상북도의 특징은 바로 임전보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 단계의 단체를 미리 만들어버렸다. 앞장서서. 굉장히 돋보이게. 네, 이것은 나중에 임전보복단이 이제 애국기 헌납할 때도 또 네. 돋보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조선 임전 보국단 경상북도 지부 상임이사 임명이 됐고, 그리고 네. 황군 장병에게 감사의 전보를 보낼 것을 제안했다. 출처는 매일신보인데,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 신고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고식. 네. 그러면 조선인이 친일할 때 얼마나 친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임이사를 임명될 때 네. 본인이 나는 어떤 놈이냐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중국에 일본군이라 부르지 않고 황군이라 부릅니다. 30년대에는 천황의 군대. 네. 사조직이에요. 군인이 대일본 제국 군인은 천황을 위한. 네. 북중에 가 있는 황군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전부를 보내자는 걸 본인이 제안하는 겁니다. 물론 만장일치가 되죠. 충성심을 보인 거네요, 말하자면. 근데도 좀 불안했나 봐요. 한 분 더 말해요. 그렇게 해서 이건 임전보복대에서 발언하고 나서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도회의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41년 12월 달에 임전보복단이 뜰 때 그 제안을 했는데 42년 3월 달에 이제 경상북도 도회에는 도회의원으로서 한 번 더.
감사정보 보내자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뭐 안 보낼 재간이 있습니까? 일본이 보내야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그 근거 자료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전보국단 집에서 역시 미국과 영국을 경멸한 군용기 5대를 헌납했다. 네. 예, 이제 요 군용기는 이제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중국과 전쟁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뭐 그 육지전이지 않습니까? 예. 보병과 연관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국방 헌납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공군이 없이 육군 항공대, 해군 항공대 2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미가제 같은 경우에는 해군 항공대 특별 자살 공격조예요. 육군 항공대가 아니고. 공군이라고 따로 없고. 예, 공군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비행기가 필요하고 훈련기가 필요합니다. 군용 훈련기. 그래서 대대적으로 만들어낸 게 애국기 헌납 운동입니다. 여기에 뭐냐 각 지역마다 돈을 강제로 걷게 하는데 여기에 앞장섰던 단체가 임전보국단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역시 경상북도 특히 영일이 단연 돋보였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비행기 숫자가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일단 이건 김용주 개인이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임전보국단이 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본인이 상임이사로 있던 그 조직에서 그렇죠. 예. 그 지역에서 네. 특별히 더 충성심을 보였다. 예, 그렇죠. 이때 전개해가지고 뭐냐면 영일군이잖아요. 본인의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이. 네. 영일군에서 총 8대가 헌납됩니다. 총 8대. 예, 이게 쭉쭉 나가가지고 예. 8대로 늘어나요. 마지막에. 요 시기엔 5대를 헌납했지만 총 8대를 결국은 했다. 아, 지금은 5대입니다. 아, 내일 일어났더니 6대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총 8대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2대가 모자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대 되려면. 8대예요. 8대를 했다는 건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아, 8대면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경북 수산업 2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선. 예. 뭐죠? 아까 경북 수산업자 기억나시나요? 김용주의. 예, 본인이 예, 또 또 관계되는 네. 업종이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 낸 단체나 지역에 이름을 붙여줘요. 네. 예, 부산호, 경북호, 영일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북수산호가 있다면 경북수산업조합에서 냈다는 얘기죠. 네. 8대를 냈는데 보통은 이렇게 비행기를 모으면 네. 비행기 헌납식과 비행기 이름 명명식을 해요. 네.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쁘게 지어주는데 보통은 도 단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상북도 같으면 대구에서 해야 되죠. 네. 명명식인데 특별하게 군 단위에서 5대 이상 헌납한 데는 그 뜻이 가상하니까 특별히 그 군을 기념해서 해당 군에서 독자적으로 기념식을 하게 해줬어요. 명명식을. 니네를 많이 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뭐죠? 여기서 뭐죠? 이 초과 달성했잖아요. 네, 그게 8대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영일군 포항읍에서 바로 이 명명식을 했는데 전국에서 그래서 수석한 겁니다. 전국 수석이에요. 아까운 차석이 원산이에요.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간만에 영포 군단에서. 이름을 듣네. 영포 라인, 영포에. 그럼 전국 다 합쳐서 몇 대였는데 그 중에 몇 8대를 한 겁니까? 지금 아직 안 끝난 거예요. 45년까지 가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것 관련 기사입니다. 하여튼 이 주장들은 다 기사가 뒷받침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5기는 중간 진행 과정 보고예요. 5기를 했다는 기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 이게 이거는 이제 일본 아사히 신문에 나왔다는 내용인데, 요거 아마 뒤에 광고가 아마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예, 네, 이겁니다. 예. 이런 광고를 냈다는 거죠. 한자 실력이 있으시면 뒤에 거 바로 보셔도 되긴 됩니다. 자,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이 예. 반도의 청소년들이요, 지금이야말로 정벌하라, 뭐. 일본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군인이잖아요. 예. 다른 거 뺏어가면 되는데 군인이라는 자기 입장 소모품은 최소한 태어나서 10원이 걸려야 총을 쥐어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조선인들은 병력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특권이 아니고 식민지 노예로서 권력 의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38년이 되니까 중일전쟁이 37년이 일어나잖아요. 예. 중국 땅이 너무 넓으니까 육군이 부족하니까 이때 38년도부터 조선인들에게도 특별히 너희들이 육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겠다 해서 38년도에 육군 특별 지원 병력이 내려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젠 태평양이 중국보다 더 크니까 해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군 특별 지원병을 합니다. 근데도 안 되죠. 안 되니까 아예 징병제로 가겠다. 그래서 43년도에 징병제를 44년부터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니들 이제 다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감사한다는 광고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징병제로 다 황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광고예요, 이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들으면 뭐 됐다 이런 뜻을 드디어 천황께서 우리들에게도 징병제라는 커다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해서 우리도 나가자 하는 것인데 그 옆에 다음 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 밑에 제목이 중요해요. 징병제 실시 감사, 그러니까 징병제 실시 감사 결의 선양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징병제 우리를 전쟁터로 끌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구나요, 지금? 예, 그럼 우리 유추해서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징병제 실시했는데 그냥 광고에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일종의 이벤트와 결합된 광고란 얘기예요. 그 이벤트가 뭐냐, 징병제를 시행하게 돼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결의하면서 각 지역 단위로 선양대회하자, 고문시키자. 이벤트를 하는 거네요. 이걸 하면 그다음 뭐가 일어나겠어요? 경북지에서 각 지역을 돌면서 순회 강연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군대 가라고. 그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캠페인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사를 건립하겠다. 이때 이 신사는 그냥 일반 민간 종교가 아니라 침략 신사입니다.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를 건립하는. 예, 물론 전쟁하는 천황이죠. 예. 하는데 징병제 실시를 할 때 왜 신사를 지었냐면 징병제 실시 때 조선인들이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이 현재 이 시점에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국의 나라에서 신의 아들인 우리가 천황표를 해서 죽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신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정신 개조를 시켜야 된다 얘기입니다. 네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신을 위해서 죽는 거야. 예. 라고 하는, 말하자면 절을 만드는 거네요. 예, 그런데 죽으면 어디에 붙인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또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네.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발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상의 발언을 다음에 하게 돼 있어요. 예, 총후에 전열에 총립해서 공지가 돼서 뭐냐면 그 멸직의 열화를 장일케 했다.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총후란 얘기는 총 뒤에 서 있다가 아니라 후방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후방은 조선에서는 뭐냐면 우리 후방도 뭐냐, 전쟁의 대열에 다 같이 총궐기에서 일어서라 는 뜻이에요. 예. 우리도 전쟁에 나가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전선 공직자 대회니까 요즘 대한민국 전국 공무원 대회입니다. 예. 공직자 대회에서 자기가 발언한 겁니다.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는 길은 일본 정신문화 양양으로 강면에 신사와 신사를 건립하여, 그러니까 신사를 징병제 실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사를 지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예, 아까 내선일체 한국 시민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신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마다 하나씩 일면 일신사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게 사자가 다른 사자예요. 학교 같은 데다 세우는 거예요. 각 학교마다 또는 동단위마다 이렇게 세우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말단까지 세우라는 얘기죠. 그럼 니는 신을 위해서 죽는 거야 라고 하는 정신교육을 위해서 신사를 더 지어야 한다. 그렇죠. 뼈속까지 친일파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징병제 시행 감사 적 미영 경멸 결의대 선양 전성 공직자 대회 기록입니다. 징병제가 이제 시행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와 함께 적 미영할 때 적국인 미국과 영국이라는 뜻입니다. 적국인 미국과 영국을 경멸시키는 결심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서 모든 조선인 공직자들의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그 발언한 거예요. 사무국에서. 그건 책낸 곳입니다. 예. 반도의 부모가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근데 요 이 부분은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아주 고약해요.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잠깐만요. 혹시 제가 가져왔을지 모릅니다. 이건가요? 예, 요겁니다. 예. 역시 잘 정리해 주셨네요. 아니 뽑기도 어려워요. 자료집이 책 한 권 분량이에요. 네. 그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나마 이게.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예. 자, 글자가 워낙 어렵지만 이겁니다. 우선 급한 것은 징병제 군대에 나가려면 조선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할 때 일본 정신 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진정한 말로 말해 정신적으로도 내선일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직접 말한 겁니다. 발언록이죠. 네, 직접 말한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근데 그저 일부만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실하고 한 것이면 되는데 5가지 항목을 드는데 그중에 하나만 우리가 뽑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첫째가 강면의 신사를 건립하여 모든 민중으로 하여금 신을 공경하고 아까 경신사상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 하게끔 하면 일본 정신의 진수에 철저히 젖어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앞으로 징병을 보낼 반도, 이 당시에는 조선인이라 부르지 않고 반도인이라 불렀어요. 한도징.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일본의 여신이에요. 천황가의 그 시조신이죠.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과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받들어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하여 내 자식이 신이 되려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기쁘게 그 아들을 천황의 호국의 신으로서 야스쿠니 신사, 우리 A급 정범인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서 그 영광이 우리에겐 부모에겐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알고서 신에 대한 것을 철저하자. 결국 이 신에 대한 것은 결국 천황에게 귀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아주 악질이죠. 센 발언이네요, 이건 진짜로. 네. 죽이고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가. 죽어서도 천황을 모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 단계에서 반도와 본국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즉 일본이 내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 발언이 불가능하겠죠. 네. 애국자는 맞았네요, 그죠? 저도 이제 좀 많이 굉장히 이해가 센 갑니다. 발언.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친일할 수밖에 없었다 정도가 아닌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발성과 지속성이라는 부분이 일치가 되는 거죠. 자발하고 지속적이기도 하지만 그 하고, 정도가. 그때 악랄성이라고 하지, 그걸. 그건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감정이 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많이 참았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한 발언 맞네요. 이렇게까지 말하라고는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다 자기들이 난 기록들이죠. 네. 자랑스럽게. 자, 이건 비행기. 예, 자, 비행기 혼납하는 광고 냈어요. 이거는 44년도에 44년도에. 한 번 더 이제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복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들어본 단어네요. 악랄성은 내가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 하냐면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아까는 인전보국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조선총력연맹 명의로서 이미 소속됐군요, 이때는. 네, 이때 해체가 돼 있고 인전보국단이 이제 흡수가 됐어요. 이 명의로 아사히 신문에 광고를 올렸는데 뭐 잘 알다시피 뭐냐면 결전은 하늘이다. 최후의 결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투기 공중전에서. 그래서 그래 보내라 비행기를 만들어 보내라 이렇게 되는데 이 광고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앞에 보면 국민총력조선연맹인데 여기서 줄 보면 알겠지만 경상북도 포항읍의 중곡청장이라는 사람 일본 사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포항수산물 출하조합, 영일 조합입니다. 네. 영일어업조합인가 봅니다. 그러면 광고는 여기서 끝나야 맞죠? 근데 뒤에 이름을 따로 넣었어요. 자기 이름을. 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명을 넣고 보통 끝나는데 예. 개인명을 또 추가로 넣은 거예요. 또 추가로. 김전용주하고 그다음에 금궁동덕이라는 그 단체에서 내가 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했거나 아니면 추가로 돈 냈거나 광고비를. 그렇지 않겠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 조합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굳이 자기 이름 왜 넣느냐 그죠. 아까 것도 기명이에요. 아까 처음에 그 징병제 실시 선양 광고도. 네. 이렇게 해서 이 광고 내고 요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최후의 신기록이 나옵니다. 최후의 신기록이요? 예. 몇 대가 나옵니까? 공전조로하는. 예. 넘겨보면 나올 거예요. 이제 그 광고 내용입니다. 내용이다. 번역을 합니다. 묵묵히 조국 수혜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형, 우리 동생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그리고 좀 더 비행기를 라는 뭣도 희곡게요 이렇게 하는 게 일본말로 라고 외치는 필사 요청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44년 7월 9일의 광고예요. 예. 44년 치인데 그래서 45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진행됩니다. 광고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기 헌납운동이 경상북도가 기록을 세워요. 다시 또. 예, 돈이 1,055만 1,000원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00억인가요? 그렇게 되죠. 1,000억이요? 왜냐하면 1만 원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만 배를 곱하기 주면 돼요. 1,000억 정도를 먹으면서 보냈다고요? 경상북도가
도 단위로서는 단연 수위를 달리고 네. 그 가운데 영일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123만 9천 원, 약 124만 원이니까 124억 원 정도를 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이걸로 비행기 산 게 95대예요. 오. 95대인데 그 가운데 영일군은 이미 미리 다 냈어. 14대를. 오. 목표 달성 기간을 땡겨서 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항상 1등이었군요. 예, 그래서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수석은 계속 가주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이제 김용주만 하면 이제 김용주와 같은 그러한 지역에 친일파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문명기라든지. 그게 지금 이게 45년 되기 한 6, 7년 전부터의 기록이네요. 그렇죠. 네, 6, 7년 전부터 했던 그 친일 행적들을 정리한 것 중에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추려서 지금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 자발적이고 지속적이고 악랄하고. 악랄성 빼고 뭐였죠? 또 그다음에 근데 하나 더 반복성. 반복성. 근데 네. 하나 더 이제 결과로서 확인된 게 뭐죠? 실제적 영향도 있었다. 영향력도 있었다.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언행일치하고 언행일치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막대한 그죠?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 영향력까지도 있었다는 얘기죠. 대단히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 나가서 죽으라는 동료 네. 기뻐해라 천하면 왜 죽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갔는데 이 정도면은 이건 뭐 간단하게 일본 제국주의의 엄친아예요. 아니 어디 계시다가 아니 어떻게 안 알려주셨지 이런 분이 그러면은 왜 친일 인명사전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 친일을 할 때 제일 어렸던 게 지방하고 만주 있죠, 해외. 네. 자료가 그 당시에 많이 발굴되지 않았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렸군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던 게 그때 제 연구소 인력도 부족하고 또 사실 재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돌아서 우리가 자료를 뒤져야 되는데 왜냐면 지방에 있는 자료들은 이렇게 전산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도 김용주 자신은 리스트에 있고 일정한 게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파보지를 않으셨군요 그때는. 이 서술 가능한 수준을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좀 더 풍부한 서술 가능하게. 그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그냥 한두 개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의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구소는 그 친일 문제를 할 때는 가급적 최소한 사람을 넣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만회 사냥을 해서는 안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지역 친일파라 할 때는 국회에 나오고 어떻게 지방의원에 갔냐고 반박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차원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보류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이제 대선 주자급이 되고 그리고 그 과거를 이제 사실은 그래서 총살 1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캐거리 보게 되면 이제 일제 말기에 네. 이제 불령선이 후대이 sen징 불온한 조선인 민족주의자들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포항에서 그 제거 제1호가 김용주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 제거 이해가 안 가요.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그렇죠. 총살 1호죠? 저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네, 임시정부에서 총살 1호라고? 라면 몰라도 라면 몰라도. 모든 게 소송감이라서 우리 연구소에서 말하는 거 전부 다 이게 법적 문제 고려하고 발언해야 돼요. 네. 그 이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네. 김무성 대표 쪽에서 부친의 공과를 그대로 인정을 하거나 그랬으면 괜찮았을 수 있었는데 자꾸 애국자로 둔갑을 시키니까 더 조사를 열심히 하고 그런.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좀 두 가지가 큰 문제였어요. 우리가 보통 친일면 사전 하다가 이게 그 연자를 우리는 거부하기 때문에 연자제 자체는 일제 잔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잔재고 안 하는데. 사실 삼종을 멸하라 이거 봉건시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일제가 본떴고 네.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이어받았잖아요. 네, 이렇게 이어받았는데 그걸 따라할 수는 없죠. 민주주의자가 독재의 방식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친일 청산을 반대하거나 그 다음에 역사를 왜곡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또는 기념사업을 한다. 공공의 세금 이렇게 하면 공개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김무성 씨의 경우에는 지금 김무성 대표인가요? 네, 어디 당 대표던데. 이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책을 내는데 책 부제가 뭐냐면 그 광고의 내용이 일본을 이긴다는 뜻이죠. 극복한다. 극일로 이겨낸 망국의 한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이겨내서 망국의 한을 고 살아왔던 애국지사의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얼토당토 친일이 덤태기로 있는 사람인데 극일로 이겨낸 망국의 한이라는 건 좋은데 광복절을 못 얻겠어요.
이 책이 출판된 게 올해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광고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건 강국지대 모독행위 아니냐. 물론 그들은 건국지를 주장하니까. 광복 70주년 기획 새로운 역사인물 찾기라고 하면서 나온 겁니다. 예. 이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양반이 국정교과서 앞장쓰고 있죠. 네. 한국사교과 국정 앞장쓰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 세탁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친일 인명사선 나오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진실과 화해위원회 나오면서 해방후에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지 인권주의 이게 다 나왔잖아요. 한국의 수구 세력들이 가졌던 100년에 있어서 민족 지도자라고 했던 포장지가 다 뜯겨나간 거예요. 한국 역사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일의 역사와 억울하게 죽었던 민간의 학살 문제들, 인권주의의 사태가 교과서에 기록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의 공공화라고 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2008년도부터 뭐죠? 아예 교과서 싹 갈아엎자고 한 거죠. 갈아엎자고 하는 게 여기에 예한 갈아엎는 거 완전히 갈아엎자고 나가가지고 이들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건국지를 이야기하면서 뉴라이트 대한 교과서 나왔잖아요. 이게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이 가서 축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금성교과서 한 놈만 펴라 이런 원칙에 의해서 금성교과서를 좌빨로 몰아치죠. 그다가 재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교학사 얘기하는 교학서 검증교과서인데 그들이 늘 줄 아는 시장에서 검증받겠다는 교학서가 딱 한 군데만 채택됐잖아요. 부산의 어느 학교.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가 있는 이사로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검증자가 퇴출이 됩니다. 사실 채택이 안 된 거죠. 한 학교면.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돼요? 국정으로 가서 아예 밀어붙이겠다. 할 때 바로 이 역사 세탁을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여기에 총대를 메고 앞장서고 있는 분이 김무성 당대표고 그의 아버지는 묘하게도 이런 총대 메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상한 과거가 있는 아버지들이에요. 이 분을 친일파가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도대체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 3.1 상해를 열었다잖아요. 네. 3.1 상해 열었는데 3.1 상해가 3.1 독립만시하고 연상된다 할 때 우리도 그렇게 유추 해석합니다. 아, 이분이 연 회사가 3.1 상회인데 예. 주장하기를 그러면 이게 3.1 운동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합니까 혹시? 우리는 그거 받아들입니다. 넉넉하게. 그러나 차이가 있더란 거죠. 백산상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산 안희재 선생. 백산 안희재 선생은 백산상해가 우리나라 최초의 그냥 무역회사예요. 네. 근데 이분 백산상해를 통해서 독립군 자금을 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열단이 돈 댔잖아요. 네. 임시정부에 돈 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백산상해 뒷돈 대준 게 경주 최부자예요. 그래서 땅 다 팔려고 이게 식사 내는 게 다 저당 잡혔어요. 근데 3.1 상해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네. 이걸 우리가 무늬만 아빠 이런 게 있잖아요. 무늬만 아빠 이런 것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3.1 상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1 상해 이름에 걸맞게 살았냐는 거예요, 제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화를 내시고 그랬어요. 회장님을 모시고 그 밝혀진 내용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인정문제연구소에서 그 정리한 내용 중에 일부를 받아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데 연도별로 쭉 정리를 했더라고요. 우선 37년부터 한 4, 5년 정도를 검토를 하셨던데 경상북도 도회의원이 됐다고 나오던데 도회의원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일제는 1930년대 이후에 이른바 지방의회를 둡니다. 지방의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도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 도회의 의원인데 이것이 제한 선거제예요. 오늘 보통 선거가 아니고 재산이 일정한 하기 이상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지역 유지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45명 가운데서 이제 15명의 관선이고 나머지를 민선으로 뽑습니다. 30명. 네, 바로 이때에서 이 김용주 씨의 경우에는 도회 의원으로서 민선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민선 출마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훗날 그가 왜 학교를 설립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빈민구제 같은 것들. 그래서 이 판결을 참결했는데 아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역 친일파들의 집결지다. 지역 유지이고. 아, 그래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일제 식민 통치의 지방 통치 기구의 핵심 날개의 하나인 경상북도 도회 의원을 8년 3개월 동안
여기만 인물이죠. 물론 출마했으니까 자발적이죠. 예, 그러면은 지속적이고. 요 도회 의원 중에 애국자나 또는 그 뭐 독립군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필리핀에서 일면 일신사로 만들고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국가 종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사 참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서의 일면 일신사 제도를 할 때 김무성의 아버지가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천황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실제로 이 발언을 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하냐면 실제로 이 발언이 40년 2월 23일이지 않습니까? 예, 20년인데 바로 41년 9월 달이 되면 국채 경진관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예, 만들니까 돈을 내요. 1,000원. 본인이. 예, 1,000원을 냈어요. 1,000원이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지금 정도. 아주 짜게 잡으면 1천만 원. 또 약간 간 크게 잡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 간 잡으면. 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겨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대구에 또 신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2,000원, 2천만 원 냈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 신삼 소학교에 또 이제 동상을 하나 보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일치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아, 그 내용이 여기 실렸다는 거군요. 예, 여기서 여기 보면 이거 노랗게 색칠된 거 있죠. 요 부분에 예, 그 내용이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충량한 한국 시민으로 내선일체 이상을 향하고 있으므로 옛날과 같이 불온 사상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있지 않으므로 반도 교육의 일대 전환을 시킨 줄 생각한다. 역시 도의원으로서 도의회에서 발언한 얘기인데. 네, 자, 이것도 우리가 이게 사실 논술고사하기 참 좋은 자료들이에요. 예. 자,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겪어보시면 알죠. 어떤 말을 할 때 반드시 정치적 배경이 있거나 이해관계나 이권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말이 어렵지만 공립학교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 시민으로서 충성 대부분 친일파로 다 왔죠. 그 애국자로 갈 사람은 다 망명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도회의원에 출마해서 재선도 되고 해방 때까지 의원을 계속했다. 예, 이게 첫 번째 짚으신 부분이고 두 번째 40년도에 나온 내용 중에 뭐냐면 그 도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최명진관 내에는 내선관계 역사적 연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진행하여 내선일치의 정신적 심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는 항상 역사는 인과관계 아닙니까? 네. 이 말을 한데 그가 어떤 행동했느냐까지 조사를 해야 돼요. 예. 네, 일단 용어가 어려우니까 내선일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죠. 예. 그 이유는 뭐냐? 동조, 동군, 조상의 뿌리가 같다. 따라서 뭐냐? 천황폐하에 다 같은 적자들 아니냐. 그러니 천황 아빠가 전쟁을 일으켰으니 위대한 스니까 자식 때 너도 목숨 붙여서 죽어라. 이것이 내선일체, 동조, 동군, 황국 신민이에요. 바로 이 시기에는 전쟁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민지 노예로서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왜 천황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은 하나고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위해서 지역마다 있는 세뇌 기관을 만든 것이 내선 일체가 아니고 내선 일체의 내용이고 그것을 뭐냐면 이 나라는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다. 천황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천황제 국가를 임을 명확하게 깨달아라. 한국 시민들은. 이것이 바로 국채 명징에 국채 정치할 때.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있어가 명징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걸 대구에 설립을 하는 거죠. 그 건물을 지어놓고 예. 그 건물에서 이런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 국채명징을 만들 때 도의 의원으로서 그가 말한 바로는 이 국채명징 간에 조선과 일본이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자료를 넣어서 완전하게 깊게 세뇌시켜를 정신적 심화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면 단위로 신사를 지어야 된다. 근데 일제강점기에는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신사를 제전 아이들이 많이 다 만들어졌다. 이미. 예, 그리고 나서 내선일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같이 불온사사 가진 자는 한 명도 없기 여기서 때문에. 불온사상이 뭡니까?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예, 간단하죠. 예. 반도 교육에, 조선의 교육에서 일대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 사립학교를 증설시키자는 겁니다. 공립학교 못 오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사립에 증설시키자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에서 이 본인이 학교 설립 때 돈도 내고 또 학교도 하나 인수합니다. 본인이 사립학교 사업을 하려고 이런 발언을 한 거군요. 아니라고 말하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학교를 설립했어요. 인수하고. 어느 일치하네요. 인과관계가 성립은 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뭐죠? 그 위에 이 영흥학교를 인수하거나 또는 그 사립학교 설립에 대해서 돈을 시사해서 뭐냐면 감수포장이랑 그 장을 받아요. 요즘 치면 이제 기념장이죠. 예. 그걸 받았는데 뭐죠? 그 학교를 왜 만들었냐? 이것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이 자료를 놓고서
김용주의 생각을 읽어봐라. 그거는 왜 학교를 만들려고 했냐? 반도 교육의 내선일체와 한국 시민의 사상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교육을 만들자고 했다. 정신교육을 더 강화시키려고. 예. 제가 사실은 이분이 인수한 학교에서 졸업했어요. 아, 그렇어요? 이명박에 나온 데서 대학을 마쳤고요. 예. 교육에 실패했군요, 거기서는. 선생님 같은 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가 민족 교육을 했다고 일제 때 무조건 교육만 하면 민족 교육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제 때 학교를 세웠으면 다 민족 학교냐? 그게 아니다. 지금 네. 학교 설립자가 제일 많은 데가 새누리당이에요. 민주교육 합니까? 민주교육 하려고 학교 세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학 비리잖아요. 문제가 터지는 게. 거기는 장사로 하죠. 장사. 예, 이때는 뭐 장사는 아니더라도 뭐지 이 발언과 연관돼서 학교가 어쨌든 그는 인수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 부친이 친일파였다고 해서 정치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그 부친의 경력을 윤색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거꾸로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니까. 부친이 친일파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국면에서 애국자였다라고 기사가 막 나기 시작해요. 중앙일보 인터뷰를 한 건데 여기 보면 쭉 내용이 뭐냐면 친일파가 아니고 애국자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부친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공작이다. 이런 기사들도 막 납니다. 기사들도. 그 공작의 한겨레도 포함이 돼 있죠. 한겨레 같은 이런 좌파 세력이 김무성 대표가 그러니까 애국 보수가 네. 집권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 친일의 행적을 조작하고 있다고 이런 주장, 기사 이런 게 최근 1년 사이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의 결정판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강을 건너는 산. 여기 보면은 조선인 제거 명란 중에 총살 대상 1호였다고. 그러니까 일제가 총살을 시키려고 했으면 친일파가 일리가 없지 않느냐.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애국자네요. 그렇죠. 저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최근 1년 사이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 주장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교육실장 내선일치의 정신적 심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는 항상 역사는 인과관계 아닙니까? 네. 이 말을 한데 그가 어떤 행동했느냐까지 조사를 해야 돼요. 예. 네, 일단 용어가 어려우니까 내선일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죠. 예. 그 이유는 뭐냐? 동조, 동군, 조상의 뿌리가 같다. 따라서 뭐냐? 천황폐하에 다 같은 적자들 아니냐. 그러니 천황 아빠가 전쟁을 일으켰으니 위대한 스니까 자식들 너도 목숨 붙여서 죽어라. 이것이 내선일체, 동조, 동군, 황국신민이에요. 바로 이 시기에는 전쟁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민 노예로서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왜 천황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은 하나고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위해서 지역마다 있는 세뇌 기관을 만든 것이 내선 일체가 아니고 내선 일체의 내용이고 그것을 뭐냐면 이 나라는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다. 천황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천황제 국가를 임을 명확하게 깨달아라. 한국 시민들은. 이것이 바로 국채 명징이에요. 국채 정치할 때.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있어가 명징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걸 대구에 설립을 하는 거죠. 그 건물을 지어놓고 예. 그 건물에서 이런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 국채명징을 만들 때 도의 언으로서 그가 말한 발언은 이 국채명징 간에 조선과 일본이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자료를 넣어서 완전하게 깊게 세뇌시켜를 정신적 심화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면 단위로 신사를 지어야 된다. 근데 일제강점기에는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신사를 재편해서 일면 일신사로 만들고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국가 종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사 참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서의 일면 일신사 제도를 할 때 김무성의 아버지가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천황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실제로 이 발언을 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하냐면 실제로 이 발언이 40년 2월 23일이지 않습니까? 예, 20년인데 바로 41년 9월 달이 되면 국채 경진관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예, 만들니까 돈을 내요. 일천 호장이랑 그
장을 받아요. 요즘 치면 이제 기념장이죠. 예. 그걸 받았는데 뭐죠? 그 학교를 왜 만들었냐? 이것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이 자료를 놓고서 김용주의 생각을 읽어봐라. 그거는 왜 학교를 만들려고 했냐? 반도 교육의 내선일체와 한국 시민의 사상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교육을 만들자고 했다. 정신교육을 더 강화시키려고. 예. 제가 사실은 이분이 인수한 학교에서 졸업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명박이 나온 데서 대학을 마쳤고요. 예. 교육에 실패했군요, 거기서는. 선생님 같은 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좀 잘못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교육 문제가 민족 교육을 했다고 일제 때 무조건 교육만 하면 민족 교육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제 때 학교를 세웠으면 다 민족 학교냐? 그게 아니다. 지금 네. 학교 설립자가 제일 많은 데가 새누리당이에요. 민주교육 합니까? 민주교육 하려고 학교 세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학 비리잖아요. 문제가 터지는 게. 거기는 장사로 하죠, 장사. 예, 이때는 뭐 장사는 아니더라도 뭐지 이 발언과 연관돼서 학교가 어쨌든 그는 인수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석해 보시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 발언의 근거는 또 여기 나온 거고요. 근거를 항상 민족경수에서는 우리는 카크디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증거 없으면 말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기원 2600년 축전기념 식전 및 봉축회 초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개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른바 당군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개천절로 하듯이 일본에서도 건국기원이 있어요. 그래서 건국기원이 1940년이 장애들이 바로 2600년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장이. 예, 뭐 나름 주장이죠. 신하의금에서. 아, 거기서 초대받았다? 예, 여기에 1940년에 행사가 계속 프레이드식 열려요, 계속. 이게 해서 그 행사에서 여러 가지 노고를 취하고 그 초대를 받았어요. 아하. 그래서 식사에 참석하게 되니까 그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래서 이제 기념장에 일종의 기념장을 수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친일 인증 샷이면 본인이. 예, 1,000원을 냈어요. 1,000원이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지금 정도. 아주 짜게 잡으면 1천만 원. 또 약간 간 크게 잡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 간 크게 잡으면. 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겨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대구에 또 신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2,000원, 2천만 원 냈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장 심삼 소학교에 또 이제 동상을 하나 보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일치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행이 일치다. 아, 그 내용이 여기 실렸다는 거군요. 예, 여기서 여기 보면 이거 노랗게 색칠된 거 있죠. 요 부분에 그 내용이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로 됐습니다. 충량한 한국 시민으로 내선일체 이상을 향하고 있으므로 옛날과 같이 불온 사상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있지 않으므로 반도 교육의 일대 전환을 시킨 줄 생각한다. 역시 도의원으로서 도의회에서 발언한 얘기인데. 네, 자, 이것도 우리가 이게 사실 논술고사하기 참 좋은 자료들이에요. 자,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겪어보시면 알죠. 어떤 말을 할 때 반드시 정치적 배경이 있거나 이해관계나 이권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말이 어렵지만 공립학교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 시민으로서 충성스러운 아이들이 많이 다 만들어졌다. 이미. 예, 그리고 나서 내선일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옛날같이 불온 사상 가진 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불온 사상이 뭡니까?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예, 간단하죠. 네. 예. 반도 교육에 조선의 교육에서 일대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 사립학교를 증설시키자는 겁니다. 공립학교 못 오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사립학교 증설시키자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에서 이 본인이 학교 설립 때 돈도 내고 또 학교도 하나 인수합니다. 아, 본인이 사립학교 사업을 하려고 이런 발언을 한 거군요. 아니라고 말하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학교를 설립했어요. 인수하고. 어느 일치하네요. 인과관계가 성립은 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뭐죠? 그 위에 이 영흥학교를 인수하거나 또는 그 사립학교 설립에 대해서 돈을 시사해서 뭐냐면 감수. 사실 부친이 친일파였다고 해서 정치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그 부친의 경력을 윤색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거꾸로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니까. 부친이 친일파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국면에서 애국자였다라고 기사가 막 나기 시작해요. 중앙일보 인터뷰를 한 건데 여기 보면 쭉 내용이 뭐냐면 친일파가 아니고 애국자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부친을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공작이다. 이런 기사들도 막 납니다. 기사들도.
그 공작의 한겨레도 포함이 돼 있죠. 한겨레 같은 이런 좌파 세력이 김무성 대표가 그러니까 애국 보수가 네. 집권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 친일의 행적을 조작하고 있다고 이런 주장, 기사 이런 게 최근 1년 사이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의 결정판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강을 건너는 산. 여기 보면은 조선인 제거 명란 중에 총살 대상 1호였다고. 그러니까 일제가 총살을 시키려고 했으면 친일파가 일리가 없지 않느냐.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애국자네요. 그렇죠. 저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최근 1년 사이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 주장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민정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교육실장님을 모시고 그 밝혀진 내용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민정문제연구소에서 그 정리한 내용 중에 일부를 받아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연도별로 쭉 정리를 했더라고요. 우선 37년부터 한 4, 5년 정도를 검토를 하셨던데 경상북도 도회의원이 됐다고 나오던데 도회의원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일제는 1930년대 이후에 이른바 지방의회를 둡니다. 지방의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도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 도회의 의원인데 이것이 제한선거제예요. 오늘 보통 선거가 아니고 재산이 일정한 하기 이상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지역 유지만 가능합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 45명 가운데서 이제 15명의 관선이고 나머지를 민선으로 뽑습니다. 30명. 네. 예, 바로 이때에서 이 김용주 씨의 경우에는 도회 의원으로서 민선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민선 출마했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그가 왜 학교를 설립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빈민구제 같은 것들. 그래서 이 판결을 참결했는데 아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역 친일파들의 집결지다. 지역 유지이고. 아, 그래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일제 식민 통치의 지방 통치기구의 핵심 날개의 하나인 경상북도 도회 의원을 8년 3개월 동안 역임한 인물이죠. 물론 출마했으니까 자발적이죠. 예, 그러면은 요 도회 의원 중에 애국자나 또는 그 뭐 독립군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친일파로 다 왔죠. 그 애국자로 갈 사람은 다 망명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도회 의원에 출마해서 재선도 되고 해방 때까지 의원을 계속했다. 예, 이게 첫 번째 짚으신 부분이고 두 번째 40년도에 나온 내용 중에 뭐냐면 그 도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최명진관 내에는 내선 관계 역사적 연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진행하여